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대단한 소식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가왕 조용필 씨 콘서트 티켓 이야기입니다. 아, 그 3분 매진 소식이요? 네, 맞습니다. 예매 시작하고 단 3분 만에 전석 매진. 이건 뭐 세월이 흘러도 조용필 씨의 인기는 정말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3분. 이게 뭐 피켓팅이라고 하잖아요. 피 튀기는 전쟁 수준인데 그 이상이었죠. 그렇죠. 공연 공식 명칭이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 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이거고 9월 6일에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데 KBS가 주최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열기 바로 뒤에 약간 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아, 안표 문제 말씀이시죠? 네, 티켓 오픈하고 거의 동시에 안표 거래 정황이 막 포착됐다는 거예요. 이런 큰 공연엔 꼭 따라붙는 문제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표를 못 구한 팬들 아쉬움은 당연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인기를 이용해서 불법 안표 거래가 고개를 드는 거죠. 네, 가뜩이나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막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안표가 나오니까 특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화난 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KBS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혹시 청취자 당신께서 티켓을 구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은 없었는지 관련 기사들을 바탕으로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뭐 매진됐다, 안표가 생겼다 이런 사실 나열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도 좀 짚어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KBS의 대응 전략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이게 당신 같은 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같이 좀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KBS가 내놓은 조치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혹시 놓쳤을 수도 있는 다른 기회들은 뭐였을까?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KBS의 강력한 의지, 안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사를 보면 KBS가 불법 거래 절대 용납 못한다. 거의 이렇게 선언했죠. 와, 단호하네요. 네, 티켓 오픈 직후부터 이런 움직임을 포착했고 공식적으로 팬들한테 불법 거래에 동조하지 말고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공연을 즐겨달라고 당부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당부가 아니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조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꽤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놨어요. 핵심은 역시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 이겁니다.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보통 콘서트 가면 신분증 검사 하긴 하는데 이번엔 좀 다른가 보죠. 네, 훨씬 더 촘촘하게 만들었어요. 기사 보면 총 2단계더라고요. 2단계예요? 네, 일단 공연장 들어가는 입구 게이트에서 1차로 신분증 확인하고요. 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입장한 뒤에도 2차로요. 본인이 가진 티켓이랑 신분증 실물을 다시 대조하는 걸 의무화했어요. 아, 들어가서 또 한다고요? 네, 거기서 만약에 명의가 다르다거나 안표 거래 정황이 보인다. 그러면 그냥 내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와, 1차, 2차 확인에 법적 조치까지. 이건 진짜 작정하고 맞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들어가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순 있어도 안표로는 절대 못 들어온다.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려는 거죠. 근데 이런 강력한 통제에 대해서 뭐랄까 너무 과하다는 반응은 없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걸로 안표를 다 막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도 들고요. 교묘한 방법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물론 그런 우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현실적으로 100% 완벽하게 막는다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아마 KBS의 목표는 완벽 차단 이것보다는 그 불법 거래의 위험성이나 비용을 아주 높여서 시도 자체를 좀 위축시키려는 거겠죠. 일종의 강력한 억제책이랄까요? 아, 시도조차 못하게? 네, 2단계 확인에 법적 조치 예고까지 하면 사실 안표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 모두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할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특히 이번 공연이 그냥 콘서트가 아니라 광복 80주년 기념이라는 어떤 공익적인 성격도 있잖아요. 아, 맞다. 그게 있었죠. 네, 글자 주최 측 입장에서는 더더욱 좀 공정한 관람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국가적인 행사의 위상에 맞게 좀 관리 수준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성까지 생각하면 단순한 티켓 관리가 아니군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있다면서요? 좌석 배정 방식이요. 원래는 선착순이었다고요. 맞아요. 처음 계획은 공연 당일 현장에서 오는 순서대로 좌석을 주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좋은 자리 맞추려고 밤새 줄 서고 너무 과열되고 안전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무작위? 배정? 그럼 일찍 와서 줄 서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공평하기는 하겠지만 혹시 뭐 특정 구역을 원해서 일찍 가려던 팬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KBS 측 설명은 모든 관객이 공평하게 공연을 즐기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팬들의 어떤 선택권이나 노력에 대한 보상은 줄어드는 셈이죠. 네. 이건 뭐 명백한 트레이드오프예요. 안전과 공정성을 우선할 거냐 아니면 팬들의 자율성을 존중할 거냐. 여기서 KBS는 전자를 택한 거죠. 아마 안표 문제로 인한 혼란까지 다 고려해서 최대한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티켓 확보 기회로 넘어가 볼게요. 1차 예매는 그야말로 전설의 3분 컷이었고 2차 예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이미 다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를 보면 2차 티켓 예매가 온라인 예매처 놀이라는 곳에서 8월 25일 낮 12시에 진행됐어요. 아, 25일이었군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지금 8월 31일 시점에서는 2차 예매도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식 예매처를 통해서 표를 구하는 건 지금은 불가능해요. 1차도 2차도 순식간에. 정말 가왕의 힘은 대단하네요. 이렇게 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안표상들이 더 판을 치는 악순환도 생기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런데 KBS가 이렇게 방어만 한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티켓을 얻을 다른 길도 좀 열어줬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번 공연을 효도콘으로 기획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 지점이에요. 효도콘이요? 네, KBS가 단순히 안표 막는 수동적인 조치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팬들하고 소통하면서 티켓 얻을 기회로 주는 뭐랄까 공격적인 전략도 같이 썼어요. 오, 공격적인 전략. 네, 총 5가지 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거든요. 대부분 마감일이 지나긴 했지만 어떤 방식이었는지 보면 KBS의 기획 의도가 좀 보여요. 5가지나요? 와, 어떤 것들이었어요? 궁금한데요. 혹시 청취자 당신도 참여할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니까 한번 짚어주시죠. 네, 크게 보면 팬들의 참여랑 추억,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참여와 추억. 첫째가 추억 소환 사연 남기기. 도용필 씨랑 얽힌 개인적인 이야기를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하는 거였고요. 아, 사연. 둘째는 추억 소환 애장품 공개. 뭐 관련 사진이나 LP, 포스터 같은 소장품 인증하는 거였죠. 아, 이것도 추억이네요. 그렇죠. 셋째는 명곡 투표. 듣고 싶은 곡을 팬들이 직접 투표하고 참여자 중에 추첨. 넷째는 조용필 커버곡 이벤트. 히트곡 커버 영상을 SNS에 올리는 요즘 많이 하는 챌린지 같은 거였어요. 네네. 이 4가지는 전부 8월 24일에 마감됐습니다. 와, 단순히 티켓만 주는 게 아니라 조용필이라는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팬들이 서로 기억을 공유하고 또 직접 참여해서 즐길 거리를 만들어준 거네요. 맞아요. 특히 효도콘이라는 컨셉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부모님 세대 추억을 자녀들이 같이 나누거나 온 가족이 커버 영상 찍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고요. 정확히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단순한 티켓 경쟁을 넘어서 공연 전부터 뭔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려는 거죠. 네. 이런 커뮤니티 기반의 접근이 어쩌면 그 차갑고 비인격적인 안표 거래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대응책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오, 문화적 대응책. 의미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벤트가 있어요. 이건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 마지막 희망인가요? 어떤 거죠? 바로 라디오 사연 소개 이벤트입니다. 라디오요? 네, KBS 라디오 특정 프로그램들에 조용필 씨 관련 사연을 보내서 만약 방송에 소개되면 티켓을 주는 방식이에요. 아하. 예를 들면 뭐 이 라디오, 주현미의 러브레터나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아니면 EFM, 이현우의 음악 앨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같은 프로그램들이요. 네네. 기사의 마감일이 딱 명시되어 있진 않아서 혹시 지금도 관련 사연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한번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아직 마지막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조용필 씨와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청취자분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 하겠어요. 네.
진짜 KBS가 안표 차당이라는 채찍과 함께 이런 다양한 참여 기회라는 당근을 잘 활용하려고 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강력한 규제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합법적이고 또 의미 있는 방식으로 티켓 얻을 기회를 주니까 공연의 공공성이랑 축제 분위기를 같이 살리려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보이는 거죠. 네. 특히 효도콘이라는 별칭처럼 부모님께 티켓 선물하고 싶었던 자녀들이나 오랜 팬들이 좀 정당한 방법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신경 쓴 흔적이 보여요. 공연 자체의 의미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죠. 광복 80주년 기념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 점이 이 공연을 그냥 단순한 스타의 콘서트 이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거의 상징 같은 조용필이라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통해 여러 세대가 같이 공감하고 기억을 나누는 자리다. 이런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는 거네요. 네, 하나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벤트로서의 무게감이 생기는 겁니다. 공연은 9월 6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고요. 혹시 현장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공연 실황은 편집을 거쳐서 10월 6일에 KBS E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아, TV 방송. 네, 티켓 못 구해서 아쉬워하는 많은 분들께는 TV로나마 그 감동을 함께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BS가 팬들에게 전한 다짐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네, 기사에 보면 KBS가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피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 네, 그러면서 안표 거래는 철저히 차단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누구나 공정하게 티켓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자, 오늘 저희는 조용필 씨의 광복 80주년 기념 콘서트, 이걸 둘러싼 정말 뜨거운 열기부터 그 이면의 문제들, 그리고 주최 측의 대응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3번 만에 전성매진이라는 놀라운 기록부터 시작해서 그 직후에 불거진 심각한 안표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에 맞선 KBS의 강력한 조치들, 뭐 2단계 본인 확인이나 무작위 좌석 배정 같은 강수도 있었고, 네, 그런 강수와 더불어서 사연, 애장품, 투표, 커버곡, 라디오 참여 같은 팬들과 소통하려는 노력까지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결국 공연을 정말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바로 당신과 같은 수많은 팬들에게 최대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또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물론 그 과정에서 팬들이 좀 불편하거나 아쉬운 점도 있었겠지만 안표라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랄까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특히 효도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대 간의 소통이나 추억 공유를 장려하는 이벤트들이 포함됐다는 점은 그냥 티켓 판매 이상의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서 공연에 갖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가치까지 고려한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한 아티스트를 향한 폭발적인 수요, 그리고 그로 인한 안표 문제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에도 조용필이라는 존재가 세대를 관통하면서 갖는 문화적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온다고 보십니까? 아,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력한 수요 앞에서는 과연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기술이 안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책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